안녕하세요. 이슈 파노라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준 있는 알짜 뉴스의 한마당 시사 한결의 이슈 파노라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세상을 보는 지혜롭고 건강한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글로벌 이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물러갈지 정말 답답하지요.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와 뉴스들로 넘쳐납니다. 지구촌에 관심 있는 뉴스 추적해봅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하루 40만 명 내외, 사망자는 10,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영향인지 조금씩 하향 추세여서 긍정적이네요. 현재 전 세계 누적 감염자는 1억 1천만 명, 사망자는 240여만 명에 달합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지역이 4,800여만 명에 달하고 유럽이 3,700만 명, 동남아시아 1,320만 명 순입니다. 가장 심각한 미국은 2,840만 명, 사망자가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군요. K-방역의 역량을 과시한 한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요. 요즘 하루에 3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누적 8만 3천여 명, 사망자는 1,5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캐나다는 최근에 하루 3,000명대로 줄어서 누적 감염자는 82만여 명,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 발생 다수 순위로 보면 캐나다는 22위, 한국은 86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실험을 다시 군홧발로 짓밟고 말았는데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기를 발사하며 위협하는데도 성난 시민과 공무원들까지 항의 시위에 가세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불법 체포와 납치에 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9일 경찰 총탄에 맞은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시위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규탄에 나서면서 미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유엔은 인권이사회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쿠데타 이후 정치인과 승려, 학생 등 350명이 불법 구금됐다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구금자 석방과 민간정부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계엄에도 굴하지 않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모습에서 과거 한국의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 반정부 시위 행렬이 오버랩돼 참 안타깝습니다. 재임 중 좌충우돌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는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13일 오후 심판 절차를 종결하고 표결에 붙였는데 유죄 57, 무죄 43표로 유죄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모두 5명의 사망자를 낸 의사당 난입 사건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1월 13일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명예스런 두 번째 탄핵안이 다행히 부결됐지만 검찰의 비리 수사에 플로리다 주민들의 거주 반대 여론까지 퇴임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나날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15,000여 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누출돼 지금도 불안한 상황인 것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동일본 대지진 10년 만에 또 인근 해상에서 규모 7.3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최소 150여 명이 부상하고 건물 파손과 정전 단수 그리고 철도 중단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 13일 밤 11시 7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 약 60km 깊이에서 발생했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도 땅이 수십 초 동안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공포의 대상인 근처의 후쿠시마 원전이 걱정인데
원전 5, 6호기의 수조 4군데에서 물이 넘친 것이 확인됐지만 큰 이상이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지난 9일 우한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지요. 이에 중국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생했을 것이라고 넘겨짚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미 중 간의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WHO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한의 초기 발병 사례들에 관한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면서 중국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 한국의 소식을 알아볼까요? 주요한 K뉴스를 추려 브리핑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 속에 지난 12일이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귀성행렬로 전국의 도로와 철도가 크게 붐볐을 텐데요. 올해 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로 귀성이 크게 줄고 화상으로 부모님께 세배하거나 인사를 드리고 차례와 성묘도 온라인으로 하는 설 쇠기 신풍속도가 보편화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어렵자 제주도는 크게 붐볐다고 하는데 역시 집콕으로 연휴를 소일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은 음력 설이 명절이지만 페르시안 지역은 3월 춘분에 설 축제를 열고 동남아에서는 4월에 송꾸란, 이슬람력으로는 8월, 유대교는 9월에 새해맞이 축제를 갖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역시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 233명이나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열기에 이어서 벌써 접수된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건 접수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겨우 보름 동안에 100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간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접수한 것만 그 정도여서 앞으로 전산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폭발적인 고소 고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위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정말 좌불안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입양한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무참히 숨지게 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이어서 동생이 맡긴 10살 조카를 이모 부부가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했다가 설을 앞두고 구속됐고요. 구미에서는 숨진 아이를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재혼한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또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한 부모가 역시 아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어른들이 늘어가는 세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식 뉴스, 생활 뉴스, 이슈 파노라마의 캐나다 주요 소식, 메이플 뉴스 몇 가지 소개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약해짐에 따라 온타리오 주 정부가 단계적인 봉쇄 완화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킹스턴 등 동부 3개 지역을 녹색 지역으로 푼 데 이어서 16일부터는 해밀턴과 할튼, 듀람 지역에서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와 필 6지역은 22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교들은 토론토와 필 6지역 학교들만 16일부터 대면 학습을 재개하고 다른 지역은 지난 2월 8일부터 40여일 만에 대면 학습을 재개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는데요. 이 조치에 따라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검사 후에는 지정 호텔에 2,000불가량의 자부담으로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음성이 나오면 거주지에서 2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 격리 조치됩니다. 아무튼 해외여행은 당분간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사내에 3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약 390만 명의 고객 환불은 거절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을 일방 취소하면서 환불 불가 티켓이라는 이유로 크레딧으로 대체해 환불을 원하는 승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인수운동을 벌인 무궁화 요양원이 마침내 한인사회에 인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리카 케어사는 무궁화 요양원을 한인인수추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일 내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교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뉴스입니다. 이 코너는 신앙인들을 위해 교계의 주요한 소식과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른바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다가 파장이 커지자 중단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담임 목사는 최근 광고 시간에 한 교수가 개발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면서 어느 장로가 자비로 구입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커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해명 자료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카드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자인 조용기 원로 목사의 사모인 김성애 한세대 총장이 지난 11일 향년 79세로 소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고 한 응답은 21%에 그친 반면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무려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신뢰도에서 10%포인트 낮아진 것인데 특히 조사 대상자 중 비교인들은 겨우 9%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심각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실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YWCA 등은 최근 한국 교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다음은 가짜뉴스나 오보를 해부해보는 펀치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못된 뉴스가 펀치를 맞게 될까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들이었다고 주장한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군 성노예는 없었다는 일본 우익의 뻔뻔한 주장을 대변한 논문인데요.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를 맹비난한 데 이어 동료와 역사 교수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그를 비판하고 논문의 허구를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의 경우 역겹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같은 역풍 때문인지 논문을 실으려던 학술저널 국제법 경제리뷰는 역사적 증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램지어 교수 폐후가 결국은 일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모렴치를 또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자라며 일본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 일본 정부 훈장도 받은 외색 DNA의 인물임이 밝혀졌지요. 그의 하버드대 로스쿨 공식 직함도 미쓰비시 일본 법률 교수이고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100만 달러나 기부한 학과라니. 고귀한 학문과 지성을 사사로운 인연과 돈에 팔아먹은 그야말로 영혼도 양심도 없는 일본의 나팔수요. 하버드 명성에 먹칠한 삼류 학자에 불과하다면 그가 할 말이 있을까요? 지난 설날 정복수 피해 할머니가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겨우 15명만 남으셨는데 그분들 살아계신 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웰빙 뉴스입니다. 지혜롭고 활력 있는 생활 상식 건강 뉴스를 알아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감염과 전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자의 병세가 위중해지는 걸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산하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흡입하는 공기의 습도가 높아져 호흡기의 유해입자 점액 선모 청소가 활발해지고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면역계의 인터페론 반응도 강화된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 특히 면 마스크가 좋았다는데 우리 모두 마스크 정말 열심히 써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집콕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혈중 요산 수치가 크게 올라 고요산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6,000명을 조사했더니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는 성인은 통풍을 일으키는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이 1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구태여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도 넘쳐나지만 거짓 뉴스, 가짜 조작된 뉴스들도 너무 많아서 찬찬히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휩쓸리기 쉽습니다. 저희 시사한결의 이슈 파노라마는 우리들 삶에 유익한 꼭 필요하고 정확한 뉴스들만을 분야별로 선별해서 매주 한 번씩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방송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사한결의 이슈 파노라마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